안녕하세요. 들장미는 오배채 식물입니다. 그러면 맨델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유전의 법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염색체는 일반적으로 EN은 이제 사실은 이것을 EN으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음, 뭐 EN으로 이렇게 부르고 이제 가시죠. EN으로 이렇게 불렀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왔죠. 그런데 이게 ON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상적인 세포는 엄마 아빠 하나씩 오는데 이게 다섯 개면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불임이 되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들장미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렇게 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보니까는 카니나에 안에 있는 로사 섹션 카니나의 안에 있는 들장미입니다. 이것은 이게는 OX35입니다. 그러니까는 방금 ON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OX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이게 유성생식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법칙은요. 엄마 아빠로부터 절반씩 받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이 감수분열 때 이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엄마 아빠 절반씩 이렇게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로사카니나에는요. 전체 염색체가 OX는 35개이고요. 여기에서 14개가 두 세트씩 해서 바이올런트 그룹으로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21개가 세 세트가 유니벌런트로 해가지고 이것은요, 오직 엄마에서만 그냥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4개 두 세트, 이것은 아빠로부터 그냥 7개의 염색체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엄마의 난세포에는요, 이게 아까 21개와 그리고 7개 이렇게 해가지고 28개의 염색체가 난세포가 준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니벌런트 되는 애들 하나 그대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바이올런트 되는 것들의 절반이 오게 돼서 28개의 염색체가 준비가 되고 아빠는 7개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합쳐지게 되면은 35개, 즉 OX.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장미는 7개가 기본 염색체 숫자인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N과 X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1920년부터 카니나의 감수분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는 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이제서야 밝혀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세포가 14개와 21개의 염색체를 구분을 해가지고 14개에서 절반 7개,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리고 7개, 21개, 그리고 그렇게 해서 28개, 이게 어떻게 모이는지 이것을 궁금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28개였죠. 자, 해답은요, 이 센트로미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센트로미어에, 지금 여기는 바로 한국말로는 동원체라고 하는데요. 이 방추사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끌어당기게 되는데 이것을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다른 종류의 방추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작은 방추사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방추가 아닌 동원체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큰 동원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추사가 붙기 힘든 구조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어, 이 덤벨을 들 때도 이게 손잡이 부분이 너무 크면 이게 잡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가 염색체는요, 이렇게 작은 동원체를 쉽게 방추사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방추사가 이 동원체가 큰 경우에는 하나씩만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만 이렇게 끌고 가서, 그래서 이것 하나씩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절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동원체의 구조적 차이가 이 염색체 선별 그리고 비대칭 유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맨델의 모델과 들장미 모델, 즉 더그라우즈의 모델, 이것을 2개를 크게 놓고 볼 수 있는데, 맨델의 법칙에서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대칭적 유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100% 유성 생식을 하게 되고요. 양친이 동등한 기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극대화되는데요. 이 더그로우즈 모델은요, 비대칭적 유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성생식과 준무성생식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유전자는 양친으로부터 오게 되고요. 일부는 오직 모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모계로부터 가져오고요. 다양성은 양친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그 들장미 유전체를 분석을 해본 결과요, 서로 다른 조상으로부터 아마도 그 4개의 이 유전체, 즉 서브지놈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센스텔라 계열과 로사 계열 섹션이 이게 섹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센스텔라 섹션과 로사 섹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유전체에서 이게 나와서 이게 교배가 되고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들장미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개가 합쳐진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스텔레 섹션 이것이 S1, S2에서 2개의 E 유전체와 R 유전체구나. R 유전체와 서브지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사 계열의 R3, R4에서 2개의 R 유전체, 이것들이 여러 번의 단기적 이종교배, 그러니까 스테바이즈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이벤트라고 해서 이것을 이런 교배들을 통해 가지고 합쳐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전체가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 증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장미는 이러한 그 복잡한 하이브리드 기원을 가지고
아주 독특한 감수 분열 시스템은 이러한 복잡한 유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진화적 적응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계속 이렇게 오배체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또 모를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진화의 비밀을 열어주는 이런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진화의 미스터리를 해결해 주었다. 식물계에 흔히 홀수 배수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었고요. 또한 이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생명의 다양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원체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동원체가 이 분열에 있어서 염색체를 당기는 이 수동적 구조가 아니라 유전을 운명을 결정하는 능동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센트로미어의 패러독스라고 불러서 동원체의 역설이라는 그런 명제로 연구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육종 기술에 영감을 줄 수 있는데요. 유용한 유전체 세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특성을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육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들장미가 우리들에게 유전적으로 이게 가르쳐 준 것은요, 정말 재미있어요. 규칙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들장미가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자연은 안정성과 변화를 함께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체는 가능한 적은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즉 이렇게 작은 그 차이가 큰 변화가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장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배체의 그 어떤 비밀이 살짝 여러분들께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되었습니다.